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4일 토요일 밤 10시 2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놓고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집 밖에 나와 있어서 핸드폰으로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마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살짝 하락, 유럽 증시는 상승하긴 했네요. 근데 금요일 날은 어떤 날이었죠? 금요일 날은 세계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는 급등 랠리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날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네요. 이렇게 증시가 살짝 둔화가 된 거는 이 대장인 엔비디아가 움직임이 살짝 둔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엔비디아도 보시면 어떤 때였죠? 자연적으로 어떤 레벨업을 했었고 지난 목요일 날에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급등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때였는데 급등에 실패한 게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의 움직임이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런 움직임들은 그냥 상승 중 가벼운 조정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든 급등 급락 이런 좀 급한 움직임에는 타이밍이란 게 좀 있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때인데 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은 조금 좀 다소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직 뭐 당장 이게 엄청나게 불안한 신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가벼운 조정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종목의 흐름이나 아니면 지수의 흐름에 어떤 종목의 힘이나 그 지수의 힘에 따라서 이런 가벼운 조정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가 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나스닥이 조금 좀 약해진 게 좀 지금 네.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고점은 살짝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됐긴 됐거든요. 이렇게 약한 친구들은 어젯밤에 상승 중 눌림 나온 것이 하방 베팅의 어떤 근거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밤에 사실 베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 조금 좀 미달을 했거든요. 자세한 조건은 뭐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 지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음봉은 하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강한 상황이라서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 강한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이런 음봉은 한 번 더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음봉이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 음봉이 다음번에 이런 음봉이 하나 더 나오겠지. 지난번에 이 음봉을 검증할 때가 오겠지. 이거를 이제 이걸 검증할 때에 뭐 하방 베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금요일 날은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제는 일단 첫 번째 나온 음봉이라서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움직일까 하다가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음봉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그 장대 양봉에 보시다시피 한 3분의 1 정도를 감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쌍고점이라서 그런 매도세를 조금 중하게 인식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이 나온 매도세 자체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전일 장대 양봉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는 약하구나. 그렇다면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긴 한데 매도세가 약하니까 일단 어떤 베팅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음봉이 지금은 약한 매도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화요일 날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시간이 가면서 이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재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나 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탄탄해질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좀 지켜봤어요. 근데 분명히 어쨌든 요런 이 지수의 움직임이 얘는 좀 약하죠. 분명히 엔비디아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거를 하방 베팅하겠다 그런 거는 안 되는데 이 분명히 엔비디아와 달리 나스닥은 일단은 어떤 쌍고점 가능성을 좀 약하게나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검증을 한다면 하방 베팅의 근거로서 활용도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나스닥은 어쨌든 이 금요일 날 하락 마감으로 인해서
요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건 상승 중 눌림이에요. 어제 하락했던 거 충분히 돌파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어떤 하방이나 이런 이야기는 좀 굉장히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여전히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움직일까 하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잤다라는 이야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는 근데 분명히 다르다고요. 엔비디아는 좀 전에 나스닥과 다르게 고점이 계속해서 레벨업이 확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얘도 지금 사실 이 상승의 탄력이 지금 이렇게 둔화돼서는 안 되는 자리이긴 한데, 계속해서 급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상승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스닥은 제가 좀 전에 뭐 싼 고점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싼 고점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죠. 얘는 그냥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제 하락 같은 거는 이거 금요일 날에 요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음봉이 나왔더라도 이런 건 그냥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해서 그냥 가벼운 조정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정도가 딱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하락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해당 종목의 차트 모양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해당 지수나 종목의 힘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힘을 파악해 봤는데 나스닥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쌍고점 가능성이 조금씩은 더 높아 보이니 이제 여기서 쌍고점 가능성이 좀 더 확인이 많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방 베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하여튼 어젯밤 이런 상승의 둔화는 약간의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다중 천장형이나 아니면 뭐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을 살짝은 보여줬어요. 근데 그건 나스닥 기준으로 그런 거고, S&P 같은 건 보시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을 보임으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을 했죠. 차트가 지금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로 보면 딱 괜찮죠. 이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하긴 강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조금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하긴 강한데, 나스닥은 좀 신기하게도 좀 싼 고점을 아직도 면하지 못하고 있죠.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빠졌던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재료로 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완전한 회복이나 레벨업엔 지금 실패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지난주의 흐름이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쌍고점 가능성이 이제 좀 굳어지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증시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무래도 뭐 시초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한국 증시 시가 정도는 좀 미국 증시의 영향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 조금 좀 부진한 출발을 하긴 하겠죠. 그리고 만약 미국 증시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스닥 차트와 그리고 이 선물 차트는 비슷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선물 360 못 넘고 있으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의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한국 증시 상승에는 별로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하여튼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코스피는 360짜리 저항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매수세도 강함을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도세도 많이 넘어가야 될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좀 못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분명히,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으니까 이런 점들은 한국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하여튼 답답한 이런 흐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다음 주에는 어쨌든 어떤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좀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긴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어쨌든 이 저항이 360이, 이 자리가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는데 빨리 넘어가야지 됩니다.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요렇게 쌍고점이 돼서 심각하게 좀 시장이 좀 꺾일 수도 있긴 있겠죠. 뭐 물론 지금 와서는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 요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 돼서 그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하여튼 앞으로 흐름이 좀 굉장히 좀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싼 고점 이런 걸 의식을 하긴 해야 됩니다. 나스닥 싼 고점은 낮죠. 나스닥 싼 고점은 뭐 여기 이 정도 싼 고점이라면은 지금 한국 증시 싼 고점은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죠? 이때 고점이 12월 말이었고 지금은 언제죠? 지금 2월이죠. 싼 고점이 2달에 걸쳐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단기 싼 고점 확인하는 거하고 코스피가 이 중기 싼 고점을 확인하는 거는 분명히 이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파급력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된다. 상승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코스피는 상승의 타이밍을 자꾸자꾸 놓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죠? 급등해서 이제 급등 랠리,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탄력이 없긴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방 베팅 할 수도 없죠. 예, 그냥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지난주에 제가 뭐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뭐 저도 일단 뭐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지속되고 있고 하여튼 뭐 나스닥은 뭐 기회가 되면 무슨 베팅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조금 좀 제 기준에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나스닥 가만히 있고요. 금리 이야기 조금만, 금리와 달러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채권 선물들이 이렇게 쭉 눈에 띄실 텐데요. 채권 선물들이 일제히 상승했죠. 이 얘기는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의 상승이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채권 선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금리의 상승이 좀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젯밤 움직임이 좀 컸어요. 대표적으로 10년 선물만 보겠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선물만 좀 볼게요.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붕괴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주 싸워서 올라왔단 말이죠.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이제 슬슬 생각을 약간 좀 바꾸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거의 끝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라 표현하는 게 맞겠죠. 월요일부터는 금리를 예,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에다가 좀 베팅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금리가 반등시 매도 전략을 다음 주부터 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조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뭐 마음을 먹진 않았고요. 일단 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10년 선물이 중요한 자리 돌파 한 장 했기 때문에 이거 시장의 변화의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좀 이제 마음을 고쳐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금리가 못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갈 거면 어젯밤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더 떨어지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그걸 이제 어젯밤에 본 거고, 금요일날 밤에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이 양봉, 그죠? 어제 나온 이 양봉, 어제 금리가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검증 과정을 좀 봐가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금리 반등시 매도 전략 실행해야 되는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의 채권 시장에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난 것 같긴 하고요. 그거를 좀 월요일부터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단기 베팅의 기회가 있을지 좀 진지하게 찾아볼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직까지 그 달러 인덱스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아래 꼬리 뭐 길게 달리고 있어서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지금 좀 혼조한 그런 구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뭐 달러는 좀 입을 좀 다물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래 꼬리 길게 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뭐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일단은 뭐 혼조한 구간 돼가지고 달러는 일단 당분간 입 좀 다물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금리와 나스닥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유심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